벤처 투자는 소득공제의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대상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를 안 하시면 가산세가. 자, 사장은 쉽다. 안녕하십니까, 행센 오영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선파트너 최현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최근에 세무사님들 대상으로 멋진 또 프레젠테이션 강의를 한번 하고 오셨다고요. 아, 네, 뭐 멋진지 안 멋진지 잘 모르겠는데 예, 어떤 외압이 있어서 열심히 좀 준비해서 한번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주제를 보니까 지금 벤처 투자 관련된 내용인데 네. 어떤 강의를 하신 거예요? 뭐 계속 얘기를 좀 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요즘에 이게 굉장히 핫 이슈고 네. 굉장히 많이들 활용하시는 방법들 중에 이제 벤처 투자를 활용해서 뭐 소득공제도 받으시고 거기에다 이제 개인 투자 조합까지 같이 엮어서 네.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요 소득공제, 뭐 개인 투자 조합 활용 이런 거는 사실 세무사님들이 네. 전문이잖아요. 그분들은 세금 전문가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세무사님들은 세무 전문이고요. 네. 어떤 이런 벤처 투자, 네. 개인 투자 조합과는 사실은 별개의 내용이에요. 개인 투자 조합은 그냥 투자 관련 조합을 만드는 거니까 네. 세무사님들하고 상관이 없고요. 네. 사실 벤처 뭐 VC라고 해서 벤처 캐피탈 이런 기관, 그리고 벤처 투자는 뭔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이거를 세금을 대리하시는 분들은 세무사님이 맞지만 투자를 하는 건 개인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세무사님들이 전문가는 아니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소득공제 그러면은 그런 항목을 당연히 그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항목과 제도를 알고 있는 것과 네. 그걸 활용하는 건 네.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다. 네. 그러면 아마 이런 제도를 활용하는 현실에서의 그런 내용들을 좀 다뤄주셨겠네요. 네, 그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서 음. 세무사님들한테 한번 세미나를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 그 내용 또 같이 좀 나눠주시면 또 요 네. 소득공제 개인 투자죠 네. 관련된 또 궁금증 있으신 분들께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우리가 벤처 투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 사장의 십다에서 계속 안내를 좀 드리고 있기는 한데 요즘에 혹시 보셨어요? 최근에 그 태영건설 지금 뭐 문제 있다. 네. 뭐 부도 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뭐 그거와 관련되게 유튜브 이제 틀어보시면 네. 국가 부채가 너무 많다. 뭐 너무 어렵다. 뭐 아시아 중에 우리나라가 최고다. 국가 부채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라에서는 사실 이 벤처 투자 제도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네. 벤처 투자를 하시면 야, 나라에서 돈 빌리지 말고 너희끼리 투자를 좀 유치를 하면 나라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해 줄게. 예, 그게 사실은 벤처 투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벤처 투자는 뭐냐면 우리가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벤처 기업에 네. 개인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면 소득 공제도 되고요. 네. 그리고 이 벤처 기업이 잘 되면 수익도 배분을 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안 되면 돈 날릴 수도 있고. 안녕히 가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인데요. 일단 소득공제는 확실한 거잖아요. 그럼요. 바로 받을 네. 수 있으니까요.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시작된 게 아니에요. 혹시 이거 언제부터 했는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1998년 11월 18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90. 네. 네. 그쯤일걸요 아마. 저는 여기 봤는데 네. 97년. 97년이구나. 와, 거의 비슷하게. 한 끗 차가. 일단 IMF. 소름이다. 네, IMF. 그래서 이게 97년부터 실행됐던 거고요. 네. 그때부터 이게 활성화가 많이 안 되고 그래도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나니까 네. 야, 인센티브 제공을 더 해봐. 그래서 2018년도에 2배로 늘었어요. 네. 그래서 3천만 원까지는 100% 소득공제, 3천에서 뭐 5천까지는 70%, 그리고 5천 이상은 30% 이제 구간별로 공제를 좀 해드리는 네.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많이 늘어나서 굉장히 활용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소득세를 낼 때요. 네. 소득공제의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네. 혹시 알고 계세요? 소득공제 한도가 네. 얼마인지? 네. 얼마? 그 사람마다 좀 다르지 않나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가 똑같아요? 일반적인 소득공제는 네. 저랑 대표님이랑 네. 그냥 똑같아요. 네. 내가 뭐 더 번다고 저를 더해주면 좀 문제 있잖아요. 연간 소득공제의 한도가 2,5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군요. 다만 제가 지금 여기 좀 표에 나타내놨는데 벤처 기업에 투자를 일단 할 때는 네.
제외한다. 아. 라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벤처기업에 투자해서 만약에 우리가 네. 3천만 원까지 투자하면 100% 공제잖아요. 네. 근데 소득공제 한도는 원래 2,500만 원까지니까 네. 3천만 원 투자하면 한도 넘어가니까 네. 다 받지 못하네 네. 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투자한 거에 100%다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네. 한도를 깨부시는 거네. 맞아요. 다만 또 예외 사항이 있죠. 네. 자기 소득의 음. 50%까지만 된다. 근로소득 금액이나 종합소득 네. 금액이 50%.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가끔 100% 소득공제가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2,500만 원까지밖에 안 되는데요. 라고 이렇게 질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럴 수 있겠네요. 이렇게 좀 표로 나타냈고요. 소득공제 보시면- 한도를 뛰어넘는다. 네. 어. 그래서 이건 벤처기업 특별법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벤처 투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냥 벤처기업이에요. 네. 우리 센터장님이 벤처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내가 투자할 테니까 계약서 우리끼리 그냥 작성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법 안에 맞는 뭐 상법 안에 맞는 내용들로 계약서 작성을 하시고 투자자를 네. 입금을 이제 투자자가 입금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법원에서 이제 등기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뭐 신주로 하던 뭐 구주로 하던 뭐 CB로 하던 뭐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하시는 거고요. 이걸 하시고 나서 꼭 챙기셔야 되는 게 대표님들이 지급 명세서 신고를 꼭 하셔야 돼요. 이게 정확한 이름은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를 신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네. 이거를 안 하시면 0.01%가 02%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대부분의 세무사님들이 이걸 안 해보셨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많고, 사실 세무사님들이 놓친다기보다는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분기의 다음 달 말일이에요. 근데 하셨어요? 하셨죠? 저희는 다행히 그죠. 옆에서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넘어갈 뻔했는데. 네, 그죠. 네. 네, 근데 거의 모든 회사의 대표님들이 이 내용을 세무사가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야라고 하세요. 맞아요. 사실 저희도 처음에 그랬어요. 그죠. 네. 근데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등기한 거를 세무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딱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저희 친하니까 이거 내가 알아서 이렇게 다 이게 일일이 다 말씀드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하긴 아실 길이 없긴 하시지. 그래. 맞아요. 네. 그래서 아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전달해 주셔야 되고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준다고 하더라도요. 사실 세무사님들이 이 업무를 안 해보신 세무사님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렇게 활성화가 많이 됐는데 안 해본 분들이 많거든요. 네. 꼭 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 하면 어. 가산세는 세무사님이 안 낸다. 그렇죠. 우리 사장님들이 직접 네. 챙겨야 된다. 네. 사장님들이 안 챙기면은 그냥 사장님들이 가산세 내면 되는 건데 그러기 싫으니까 네. 잘 챙기자라는 네.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되시면 투자 확인서라는 거를 발급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 투자 확인서를 발급받고 이거를 연말정산 하실 때나 네. 종소세 신고하실 때 첨부해서 내시면 그때 이제 세금 혜택을 보실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예시인데 사람마다 사실은 소득공제를 받는 어떤 그런 개별로 좀 범위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다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벤처기업에 투자를 할 때 이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네. 당연히 회사는 잘 보셔야 될 거고, 네. 좋은 회사인지 아닌지 그거는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벤처 투자하실 때 어디 회사에 투자를 할 때 주식을 사거나 뭐 새로 발행하거나 뭐 전환사채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다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신주만 된다. 그렇죠. 전환사채랑 구주 이미 나와 있는 주식은 안 된다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 저보다 직접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상을 쉽다 지금 이제 많이 배웠습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구주는 안 되는 게 맞고요. 신주 또는 CB라고 해서 전환사채, 네. 이 부분으로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환사채를, 그러니까 신주로 했을 때는 상관없지만 전환사채를 했을 때는 그 전환사채가 만기가 되는 기간에 네. 그 수익과 함께 돌려받잖아요, 원금을. 네. 그러면 그
받은 금액의 일정 부분을 또 세금으로 내셔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세금 냈어요. 네. 예. 한 바퀴 도셨죠 벌써? 예. 하신 사이클 거 한 바퀴 3년 다- 되셔가지고. 예, 3년 돼가지고 네. 돌아서 받았는데 세금은 얼마나 낼까요? 세금 15.4%? 와 소름이네. 저희 와서 일 배우시는 분들 더 잘하세요. 사장은 쉽다. 쉽네요, 사회자. 역시. 아, 사장은 쉽네요. 쉽습니다. 네. 맞아요. 15.4%. 시선 파트너즈랑 같이 하면 쉽습니다. 야, 대박인데. 이거 다 알지 않나 이거? 너무 아니요, 진짜로 몰라요. 예. 그래서 요 세금 이자 소득세 꼭 내셔야 되니까 네. 내고 처리해 주셔야 되고요. 12로 발행한 거 네, 경우 12.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아요. 네. 그리고 전환사채에 이자가 들어오는 거니까요. 네. 네, 그렇게. 그리고 이제 종합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합산가세 된다. 네. 그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우리 투자 기간 3년. 와 아이 그만하세요. 내가 사장은 쉽다 지금 1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험을 봐야 되나? 내가 사업 잘 안 되는 그 네. 밑에 들어가서 일 좀 제대로 배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어떤 투자 확인서를 발급을 받고 나면 우리가 소득 공제 시기도 네.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내가 이제 올해 받았다라고 하면 올해 거, 내년 거, 내후년 거 중에 하나를 결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3년도에 내가 투자를 했으면 네. 이걸 24년도 연말정산에 적용시킬지 네. 25년도 거 연말정산시킬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투자했다고 해서 그 과세연도에 무조건 공제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네. 어.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뭐 이제 일반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어차피 뭐 소득이 올라가는 범위가 좀 정해져 있겠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센터 선생님 올해 뭐 50억 벌었으니까 네. 내년에는 왜 기분 좋지? 나 내년에는 조금 쉬면서 가고 싶어. 네. 30억만 벌 거야. 그러면 올해 거를 네, 감사합니다. 네. 올해 거를 받으시는 게 더 나은 거고. 그쵸. 네, 내년의 계획이 내년 더 많이 벌 것 같으면 내년으로 밀 수도 있고. 음. 예를 들어서 투자를 네. 센터 선생님이 여러 군데 하신 거예요. 음. 뭐 저한테도 5천, 이 회사도 5천, 이 회사도 5천. 이러면 개별로 다 소득공제 시기를 변경할 수 있어요. 하나는 건건이. 네. 어. 근데 단 예를 들어 저한테 1억 5천을 했어요. 네. 이거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그대로 가야죠. 네, 안 돼요. 투자된 계좌 하나당 맞아요. 하나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네, 등기된 건건으로 네,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된다. 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얼마 전에 또 계속 질문을 받는 내용인데 네. 제 거래처 음. 대표님이 하시는 어떤 이런 텐동 프랜차이즈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 투자되신 분들이 두 분이 더 있어서 음. 작년에도 분명히 증자를 해서 네. 소득공제를 받으셨는데 음. 갑자기 전 이제 그분 얼굴을 모르니까 네. 그분의 직원이라는 분이 연락이 오셔서 자기 거래하는 지금 회계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특수관계인이라서 이렇게 쥐붙는 거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되냐? 그래서 그러니까 특수관계인이라는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 와이프가 네. 제 회사에 투자하게 되면 이거 특수관계인 아니냐? 맞아요. 그럼 이런 특수관계인 소득공제 적용이 안 되는 거다라고 네. 이제 얘기가 왔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얘기를 자기네 회사의 담당 회계사님께 듣고 얘기하는 거다라는 네. 얘기를 들으신 맞아요. 거고. 네. 그렇게 연락이 와서 직원분이 연락이 와서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제가 얘기를 했더니 당황하시더라고요. 그치. 네. 그치. 작년에 받았는데. 네, 작년에 그래서 갑자기 올해 안 된다고 하면 네, 그랬더니 작년에 어떻게 받은 거야? 맞아요. 다시 얘기한 게 그럼 나중에 문제에 대해서 뱉어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저축복 시행령 네. 안에 내용들이 나와 있고 네. 벤처기업은 예외 사항이다라는 내용을 조문을 보내드릴 테니 아마 보신 곳이 그 전 조까지만 보신 것 같아요. 그 다음 조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회계사님이 그걸 안 해보셨는지 아니면 디테일하게 안 읽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연락이 와서 그걸 보여드리고 알겠습니다. 하고 실제로 좀 이 끝이 났던. 특수관계인 특권자는 인정이 안 된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꽤나 많으시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예, 저희 다행히 이제 이 채널 하면서 많이 들어서 네. 다행히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네. 벤처 투자할 때 어디 없나 막 그래요. 네. 자기 회사가 벤처 회사야. 야 내가 내 회사에 넣는 게 말이 돼? 그래서 네. 말이 안 될 건데 뭐야. 그러니까
법인 건 뭐 다른 인격체라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원래 초반에는 안 됐었는데 아 그래요? 재정경제부에서 유권 해석을 했는데 이게 어쨌든 예전에 저희가 이런 얘기한 적 있잖아요. 법인을 만드셨는데 아들인데 네. 아들한테 돈을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징여죠 원래. 징여잖아요. 네. 법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이렇게 벤처 투자하면 관계로, 되는 벤처 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다 찾아보면 굉장히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됩니다. 계속 확실한 거죠. 저도 제 회사. 저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실선 파트너즈를 좋아하는 게 이분들은 이론이 아닙니다. 아 그냥 다 현실이야. 네, 해보고 다 하고 있는 거. 안 한 거 얘기 못 드려요. 그래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별도의 얘기인데 벤처 투자를 대표님들이 굉장히 많이 받으시거든요. 네. 근데 많이 받으시는 건 좋은데 음. 증자를 했을 때는 괜찮은데 전환사채로 받으면 이게 사실은 전환사채는 부채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환사채를 너무 많이 받아버리면 부채 비율이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하거든요. 이렇게 부채 비율이 너무 급격하게 상승해버리면 기업의 신용 등급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보통 벤처 투자를 받는 기업들이 지분으로 받을 수도 있고 전환 사채로도 받을 수 있을 텐데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이사님이 이렇게 컨설팅 해주시고 함께 호흡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알아서 다 이렇게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비율을 이렇게 네네. 하시는 게 좋다 알고 있는데 네. 보통 회사들은 다 지분으로 받지 않나요? 이거는 그냥 천차만별인 것 아, 같아요. 그런가요? 네, 그냥 뭐 마음대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음. 뭐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 다를 테니. 네. 근데 다만 관리를 잘하시라는 내용은 우리가 혹시 뭐 정부 기관과 입찰을 하고 있거나 네. 아니면은 기관의 어떤 정부 기관의 자금들을 활용하고 계실 때 소진공, 아니면, 중진공 뭐 이런. 맞아요. 이런 데에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도 받을 계획이시고 그러면 그런 기관들에서는 보는 어떤 부채 비율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안 맞으면 그 자금들을 활용을 못 하세요. 대외 신용 평가에 네.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이신 맞아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은행에서도 어떤 이런 부채 비율이 너무 높으면 투자를 상환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안 좋은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관리를 꼭 잘 하셔야 돼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 내용에 대한 거고요. 뭐 아까 얘기 드렸지만 벤처 투자 꼭 3년 유지해야 되고요. 네. 그 전에 빼시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죠? 그 소득공제 받았던 거 다시 토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는데 제가 이건 안 해봤네요. 그렇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네. 요건 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저희도 이제 벤처 투자를 받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는 전환사채로 다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이분들이 나는 안 받고 싶은데 당신이 다시 돌려줘 버리면 어떡하냐. 네. 그럼 자기가 토해내는 거 아니냐. 네. 그럼 네가 나중에 나한테 갑질하면 어떡하냐. 약간 이런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돈 떼먹을 걸 걱정하셔야지 왜 가는 거. 이 걱정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네. 글쎄 저희가 먼저 드릴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그쵸. 했었던. 맞아요. 실제로 그런 걱정을 하긴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만큼 그래서 3년이라는 시간은 네. 잘 유지해야 된다. 꼭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뭐 얘기 드렸던 뭐 벤처기업과 특수관계 이거 저희가 질의 넣어서 받은 내용들 네. 올려드린 거니까 이 특수관계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의 종업원은 물론 대표이사 최대 주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네. 여기 뭐 나와 있듯이 우리 벤처기업의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소득공제가 이제 투자를 促진하기를 위한 게 아니라 동기부여 제도다. 그래서 이 동기부여를 해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많이들 활용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좀 내려놨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완료가 되고 나면 이렇게 출자 또는 확인서가 이렇게 발급이 왼쪽에 되고요. 네. 이 근로소득 원천징수에 보시면 또 이렇게 이런 금액들이 들어가서 감면이 이루어지고요. 이거 제가 실제로 거래하는 대표님들인데 네. 본인 회사에 다 넣으신 금액이에요. 근데 두 분이 급여가 동일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총 세 분인데 제가 그냥 두 분 것만 이렇게 너무 작아서 안 보여서 이렇게 네. 뽑아봤는데 두 분 급여가 각각 1억 6,800인데요. 네. 똑같이 3천만 원씩
본인 회사에 네. 벤처 투자를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분은 감면 받으신 게 한 1,600 정도 되고요. 네. 한 분은 1,450 정도 되네요. 그렇네요. 다르죠. 네. 예. 그래서, 야. 예. 그래서 한 분이 제가 알기로는 결혼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받으신 것 같아요. 인적공제나 예, 이런 인적공제가 좀 좀 더, 있었구나. 예, 그래서 어. 그 당에 뭐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네. 좀 더 받으신 것 같긴 한데 제가 다른 건 안 돼봤는데, 그래서 이분들도 지금 3년째 하시는 거거든요. 자기 회사에 계속 투자하는 거죠. 3,000씩. 요번이 이제 3년째인데 내년부터 이제 다시 돌려 받으시는데 매년 받아가시는 금액이 다 다르더라고요. 매년 카드 쓰는 거나 어떤 공제 받는 그렇죠. 것들이 공제 받는 건 다 다르다 달라지니까. 보니까. 근데 네. 다만 1억 6,800의 급여이신데 네. 지금 환급이 1,600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분들 지금 원천징수 보니까 안 보이시는데 잠깐 네. 보면은 여기 보면 원천징수 된 게 지금 3,500이에요. 그렇죠. 근데 결정세액이 지금 2,000 나왔거든요. 네. 그냥 1,500을 돌려받는 거잖아요. 네. 여기에 주면서 10% 더해서 1,650 정도로 돌려받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이거 뭐야 이럴 수도 있는데 우리 13월에 월급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달에 여기 보시는 분들 막 5천씩은 버니까 1,650 벌거 아니긴 한데 그래도 그래 나한테 50억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죠 뭐. 얼마 아니긴 한데 네. 예, 이렇게 받으시면 굉장히 그렇죠. 이거 받아본 자만 알 거예요. 네. 기분 엄청 저도 올해 처음 투자해가지고 제 회사에 내년에 이제 받게 될 것 같거든요. 기분이 상큼해요. 꽁돈 생긴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세금은 내고 나서 없어지는 거예요. 아예 끝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일반 직장인 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요? 이게 세금이 아니고 적금이죠. 아, 네.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매달 그냥 적금 붓는 거지 뭐. 그래서 사실은 제가 대표님들한테 대표님들은 한 1억 정도는 다 저축하시잖아요. 네. 10억 정도 저축하시고. 마음 같아서는 뭐 10억 하죠. 그 이상도 합니다. 그래서 뭐 3,300만 원씩 음. n분의 1로 나눠서 저축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네. 그게 매년 음. 1,500씩만 돌려받아도 3년이면 4,500인데 그러니까요. 그럼 1억 저축해서 3년 동안 45% 수익 난다고 하면 사기 아니에요? 보통 이상한 취급 받죠. 네, 그러니까 3년 동안 내가 3천씩 해서 9천 모았는데 한 4천만 원 벌었어. 네. 뭐? 누가 그래? 대뜸 네. 이렇게 나오고 하죠. 가끔 그래서 저한테 사기꾼이라고 말이 맞아요. 되냐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충분히 그럴 만한데. 제가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나라에서 드립니다. 그치. 혜택입니다. 네. 벤처 투자 활용하시는 분들의 혜택이니까 이렇게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그리고 같다. 이게 왜 이렇게 혜택을 많이 주나 보면은 나라에서 뭔가 혜택을 줄 때는 우리가 이쁜 행동을 해야 그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벤처 투자라는 게 사실 나라 입장에서 보면 진짜 이쁜 일일 거예요. 맞아요. 중소기업들 나라에서도 육성하고 지원해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 맞아요. 자기들끼리 알아서 막 이렇게 열심히 돕고 해. 그럼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맞아요. 그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세금도 다시 또 내주고. 그러니까는 되게 좋은 행동을 하는 거라 그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거다. 제가 이런 일을 하는데 나라에서 저를 안 이뻐해 주고 약간 오히려 이상한 브로커 아니야? 이러면서 네,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그런 거.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뭐지? 이게 이제 저 내용이네요. 그 특수관계인 저희가 질의했던 내용, 네. 관련된 내용, 특수관계인도 다 가능합니다 하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수관계 특관자 다 됩니다. 된다는 얘기신 됩니다.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소득공제 대상이 도대체 누구냐? 다 돼요. 그냥 경제활동을 하신 모든 분들은 네. 이 소득공제가 다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세금 내는 누구든지 네. 소득세 내는 사람은 누구나 다 된다. 네. 근데 그분들 중에서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더 많이 돌려받는다. 세율이 높을 테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거 뭐 직장인분들 뭐 급여가 적다고 하더라도 뭐 부모님 공제 받으려고 서로 싸우는 경우 저 많이 봤거든요. 100만 원 의외로 때문에. 있더라고요. 진짜로. 네. 그냥 내가 내 가족이나 뭐 친구나 이런 회사가 있으면 200만 원만 넣어보세요. 100% 소득공제라니까요. 그치. 그래도 그분들의 세율에서 그러면 200만 원만 가져가도 4,50만 원씩 돌려받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큰 돈이거든요. 그치. 그리고 안 뱉어냈잖아요. 이미 그거에 너무 행복해하시기 맞아요. 때문에 뱉어내지면 않아도 사실 네. 괜찮아요.
예, 그런 부분들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업자 당연히 되고요. 의사분들도 되나 봐요. 의사 최고죠. 최고. 의사분들 개인 뭐- 사업자 소득 높으니까. 네, 의사분들은 일단 세금 한 3, 5천씩은 깔고 가시잖아요. 그쵸. 예납하면 4천, 5천씩 깔고 내시니까. 음. 근데 그 낸 것 중에서 내 투자 금액에 따라서 그냥 내가 세금 낸 거. 음. 예, 반도 돌려받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어. 3천, 뭐 4천인데 네. 1,500 이렇게 돌려받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래서- 소득공제가 되게 그 네. 소득 금액을 빼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누진세니까 위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부분을 도려내 주니까 맞아요. 훨씬 더 효과가 큰 것 같아요. 세율이 높으실수록. 맞아요. 그리고 이거 뭐 유튜버 분들이 보실지 모르겠는데 네. 유튜버 네. 유튜버. 많이 받으실 거예요. 네. 네, 많이 좋습니다. 받으시고. 인플루언서 네. 당연히 되고요. 전문직 음. 뭐 의사, 변호사, 회계사, 우영우 세무사 변호사도 소득공제 했나 보네, 진짜. 아, 하셔야 돼요. 연락 주세요. 우영우님 연락 주세요. 그리고 이제 연예인분들 다 가능하고요. 네. 고연봉 직장인도 가능하고 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제가 좀 간과하고 있었는데 임대사업자분들 있잖아요. 네. 임대사업자분들이 아마 공제 감면이 제일 없어요. 맞아요. 소득 높잖아요.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이분들도 되잖아요. 그렇네. 그래서 이분들 대상으로 제가 또 한번 만들려고는 했는데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임대사업자가 7,500인가 이상 되면은 종합소득세 그죠. 신고하잖아요. 근데 어차피 종합소득세는 다 벤처투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것도 그렇고 음. 사실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여기에 나온 모든 고소득 직종의 어떤 프리랜서나 그러니까 그 사대보험 떼시는 분들 말고 이런 분들은 사업자분들은 경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예전에 경비율들이 굉장히 높았고 뭐 80% 90% 이렇게 해서 사실은 뭐 유의백 사건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경우도 있긴 한데 네. 요즘 이런 경비율들이 나라에서 예전에는 그냥 스무스하게 봐줬거든요. 아 그래 한번 해봐. 우리 다 알고 있지만 봐줄게. 근데 요즘에 이거를 계속 줄이고 있어요. 이 경비율을. 그래서 경비율 신고를 많이 하면 요즘에 뭐 제가 얘기 한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나라에서 곳간이 너무 비어서 그럼 세수 걷어야 펑크가 되잖아요. 많이 났으니까. 네, 세수 펑크가 걷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맞아, 알고 맞아. 이렇게 적게 신고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다 소명하라고 날리고 있어요. 그러면 다 수정 신고하면 그게 세무조사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걷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비율이 줄어드신 분들은 네. 이 벤처 투자의 소득공제를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냥 예전에 뭐 2억 벌어서 경비율 80% 때려서 뭐 4천만 원만 신고했는데 이거 무조건 잡혀 들어가세요 이제. 세금 내셔야 돼요. 네. 그게 원래 맞고요. 음. 근데 요즘에 이런 것들이 줄어서 예전에는 뭐 80% 90% 됐는데 요즘에는 50%밖에 안 되거든요. 네. 1억 번 거잖아요. 네. 예전 4천 신고해도 이제 1억 신고해야 되면 그치. 세금이 3천이라고요. 어. 그럼 저라면 3천 안 내고 3천 어디 투자해서 1,500 돌려받겠어요. 아, 그렇죠. 네. 되게 간단한 논리인데. 너무 편하죠. 그리고 나중에 원금도 돌려받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게 벤처 투자할 대상을 알고 있다는 것만 해도 네. 엄청난 재테크.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맞아요. 투자할 때는 네. 올라갈 기업을 알고 그 시기를 알면 돈을 번다라고 하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근데 벤처 투자는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회사 한 군데만 알고 있으면 평생 그냥 벤처 투자로 경제 활동하면서 계속 이렇게 땡센 이렇게 가능합니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진짜 네. 파워풀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의사분들 많이 오셨었거든요. 맞아요. 막 우리- 너무 잘 알아요, 그분들은 이미. 우리 행세는 수익도 주지 않나요? 그렇죠. 하세요. 제가 하는 일이 그거니까. 최고다. 그래서 꼭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얘기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경비율도 있는데 네. 우리 올해 제가 그 업체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다 보니까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좀 많이 버는 회사들은 세금 때문에 3.3%로 네. 이렇게 세금 탈루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사실은 가족들 누구 넣고 지인 넣고 막 이렇게 해서 네. 근데 이런 분들도 다 소명하라고 날라왔어요. 네. 아, 세금 진짜 무서워요. 잘 내야 돼, 합법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건 안 돼요. 네. 대부분 안 되더라고. 네. 얼마 전에 그 미술품 렌탈 해가지고 경비 처리하던 의사분들도 엄청 휘뚜루 마뚜루 막 이렇게 두드려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다 때려 맞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 경비 인정 안 된다. 무슨 소리냐 하면서. 원래 안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제 네.
그분들은 경비 인정되는지 알고 네. 다 그렇게 하셨던 건데 맞아요. 이제 역풍을 맞게 된 그건 사례들. 이제 뭐 어떤 보험 회사들이나 그걸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분들한테 소득이 많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들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런 편법들은 나중에 다 걸리기 마련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FM으로 가지고 합법적인 공제 감면을 누시는 게 좋고, 합법적인 공제 감면 중에 이 벤처 투자 소득 공제잖아요. 소득 공제를 세무조사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건데요? 실제로 내가 기업에 했고 다시 돌려받았고 세금 나라에서 환급해줬고 이게 뭐 네가 돌려준 거잖아. 이렇게. 가짜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게 활용할 수 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소득공제 신청 절차, 그래서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거는 우리 엔젤 투자 지원 센터라는 곳에 들어가시면 여기 투자 확인서라는 거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 네. 들어가셔서 가입하셔서 투자를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신청을 투자하신 분들이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제 저는 투자 조합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네. 내용을 제가 올려놓은 건데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거 유치원생이면 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유치원생은 못할 수 있어. 글을 아직 모르면은 초2 근데 요즘 유치원생들이 글을 너무 잘 읽어요. 하긴 영어도 잘하더라고. 와, 저보다 영어도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소름이에요, 진짜. 네. 그래서 저보다 똑똑한 친구들이 많아서 맞습니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네, 다 하실 수 있어요. 네. 어렵지 않고. 네, 모르시면 저 맡기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돈 주세요. 용역핀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여기에 이제 관련된 이런 필요 자료들을 첨부해야 되는데 사실 이 필요 자료들이 어려우신 경우들이 많아요. 뭐 생소한 이름들이 많아서 뭐 네. 공증된 이사회 회의록, 등기부 전부사항 증명서, 뭐 벤처기업 확인서, 낯설어. 네, 좀 낯설어서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한번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다루시는 분들이라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해서 여기다 신청을 하시면 투자 확인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 뭐 계속 얘기 드렸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뭐 13월에 월급 받으시려면 12월 말고 우리 13월에, 그러니까 1월에 네. 한 돈 1,000만 원씩 받으면 그쵸. 가족들이 여행 갈 수도 있고 맞아요. 저축할 수도 있고 맞아요. 다시 그 돈을 벤처 투자하실 수도 있고 네, 어떤 부를 좀 늘려가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거는 좀 번외 얘기긴 한데요. 이런 벤처 투자를 활용해서 아직까지 이런 증여를 좀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 네. 이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 사업에서 대기업이 아니다라고 하면 사업의 일부를 중간에 들어가시는 부분들을 떼어주고 네. 이 친구가 벤처기업이 되고 이 회사의 지분을 아버지가 한 1, 2%만 갖는 거예요. 네. 처음에 발기하실 때 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 회사가 벤처기업이니까 자녀가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 벤처면 부모님이 여기다 투자해 주시는 거예요. 벤처 투자해 줄 수 있죠. 네, 벤처 투자 그러면 지분으로 아버님은- 하면 되죠. 맞아요. 지분도 가능하고 전환사채도 가능하고. 전환사채 하고 음. 이렇게 투자가 되니까 이 법인은 당연히 사업을 하시는 데 쓸 수 있지만 부동산 사면 안 되나요? 법인도 자기 자본으로 부동산 사도 되죠. 사도 되죠. 자기- 투자 행위를 네. 해도 되죠. 투자 받은 거니까. 네. 그래서 한번 받아서 자녀가 이거를 사이클을 잘 굴려서 운 좋게 이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버리지 투자라고 하는데 뭐 10억 받아서 50억짜리를 샀는데 이 50억짜리가 100억이 됐네, 예를 들어서. 다시 경기가 좋아져서. 네. 그럼 50억 번 거잖아요. 그쵸. 그럼 아빠가 빌려준 10억만 돌려주면 되잖아요. 갚고 이자만 주면 되잖아요. 그쵸. 나머지는 다 아들 그럼 거네. 다 아들 거잖아요. 그러면 1원도 없이 나의 어떤 소득 증빙도 되고 자산을 키운 게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아버님 자산을 갖고 올 때 아버님 자산이 100억이었다라고 치면 네. 원래는 그 계산하기 편하게 네. 한 50억 정도 세금 내고 갖고 오면 되는데 네. 내가 50억이 있으니까 그 100억 다 갖고 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잠깐 여기 질문.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게 어찌 보면은 부의 이전을 하려면 결국은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만드는 방법으로 네. 벤처 투자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사례를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결국은 법인이 돈을 투자 받아서 그걸로 부동산 취득하고 뭐 하면 네. 법인이 돈을 벌었잖아요. 맞아요. 그럼 법인이 세금 많이 내는 거 아니에요? 내면 되죠.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거기에서 공제 감면 받을 수 있는 내용들 많잖아요. 그 법인이 또 네. 이제 공제 받는 벤처 투자 받은 건 받은 거고 네. 공제 가면 받을 것도 있는 거고. 사업하시면서 받을 거 받으면 되잖아요. 그쵸. 제가 잘하잖아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그러니까 맡기시면 다 할 수 있고 안 네. 하시면 일부만 하시면 되고
장사 예, 잘한다. 예, 이 정도 합시다 오늘. 그래서 오늘 냄새 많이 났어요. 그랬나요? 그래서 뭐 그렇게 활용하실 수 있다. 저와 함께 하시면 할 수 그래서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 부의 세대 네. 이전 요거 한번 진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네. 관심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벤처기업이 뭔데? 벤처기업 어떻게 만드는데?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많이들 하시고 네. 벤처기업이 사실은 예전에는 뭐 쭉 얘기를 드렸지만 굉장히 쉽게 네. 받을 수 있는 인증이었어요. 뭐 어떤 기관들에서 대출만 받으면 벤처기업이 나올 정도로 쉬웠었는데 네. 그게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좀 어려워졌고요. 벤처기업을 그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비 벤처인데요. 이 예비 벤처를 받으려면 어떤 대회에 나가서 뭐 창업 경진 대회나 이런 데 나가서 입상을 하시거나 과거 이력이 화려하시던가 전문직이던가 이러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러기 쉽지 않죠.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한 번도 본것 같아. 안 해봤는데 그런 게 그래서 있긴 있다. 있다. 어. 쉽지 않다. 네. 그럼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연구 개발 유형이에요. 연구 개발 유형은 우리 매출의 5%가 연구비에 쓰인다라는 걸 입증을 해주시고 그와 관련된 어떤 자료들을 쭉 입증을 해주시면 벤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연구비만 쓰면 벤처가 되는 거네요. 네, 쉬워 보이는데? 쉬워 보이죠. 네. 계속 맞춰야 돼요. 연구비를 매년 매년 맞추셔야 되고요. 그 어. 상세한 내용들이 디테일이 또 있겠죠. 안 막상 맞으면 들어가면. 안 되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일단 저런 게 있긴 있다. 네, 있다. 근데 계속 관리 안 하면 날아갈 수도 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혁신성장 유형이라고 해서 이제 가장 많이들 활용하시는 방법인데요. 우리 회사가 기술과 혁신성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고 인력들을 잘 갖추고 있고 이 안에 어떤 필요한 어떤 연구소라든지 나라에서 원하는 어떤 제도와 규제를 다 이쁜 짓을 많이 하고 있다. 네. 그럼 니네 인정해줄게. 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게 제일 많이 하나 봐요. 혁신성장 네, 유형이. 맞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제가 나타낸 어떤 이런 평가 지표를 맞추시면 되는데 이러려면은 시간도 많이 들고 네. 돈도 많이 들어요. 음. 그래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네. 준비가 미흡해서 네. 한다고 했지만. 네, 그래서 사실은 예전처럼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얘기 드릴 부분은 뭐냐면 개인 투자 조합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가 투자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음. 투자 유형은 뭐냐면 어떠한 기관에서 우리가 투자만 받으면 네. 바로 벤처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벤처 투자 유형인데요. 그 투자 기관들이 이제 적격 투자 기관들이 있어요. 네. 이게 나열되어 있는 뭐 이제 기관들이 쭉 있는데요. 중소기업 창업 투자회사, 한국 벤처 투자회사, 벤처 투자 조합, 농식품 투자 조합, 뭐 신기술 사업 금융 뭐 굉장히 많죠. 네. 전문 개인 투자자 뭐 쭉 있는데요. 그 중에 개인 투자 조합도 포함이 되네요. 네, 그 중에 개인 투자 조합 포함이 되고요. 이들한테 5천만 원 이상만 투자를 받으면 벤처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기술 사업 금융업자나 네. 신용보증 기금한테 투자 받는 건 어려울 것 같은데 개인 투자 조합은 좀 비벼볼 만한데. 하죠. 이제 이사님이 개인 투자 조합을 갖고 계시잖아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사님이 갖고 있는 개인 투자 조합 같은 곳에서 네.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해주면 우리가 벤처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됐고. 네. 네. 그래서 이 개인 투자 조합을 결성을 하셔서 받으시면 된다. 근데 이 개인 투자 조합은 네. 아무나 만들 수 있나요? 글쎄요. 제가 안 만들어봐서 모르겠네요. 사실은 예전에는 아무나 만들 수 있었고요. 네. 이제는 조금 바뀌어서 이 업무 집행 조합원이 되시려면 발배되는 어떤 교육 과정, 16시간의 교육 과정이 있고요. 이 교육 과정이 끝나고 나면 시험을 보고 70점 이상을 맞으면 이제 자격 조건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 투자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물적 요건, 어떤 사무실 구비, 네. 그 조합을 만들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주시면 이 개인 투자 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설립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설립은 어떻게 하냐? 이 아까 엔젤 투자 지원센터에 들어가면 이렇게 개인 투자 조합 설립하는 곳이 있고, 네. 여기에 이제 그 빅스라는 것을 다운 받아서 이렇게 결성 계획을 하시고 이 결성 계획을
통해서 처음에 이제 이걸 이렇게 옮길 수 있을까요? 이거 옮길 수 있나요? 네. 그래서 결선 계획서랑 뭐 규약 만드시고 뭐 업무 집행 뭐 동의서 뭐 이런 서류 쭉 준비하시고 네.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절차는 다 나와 있잖아요. 네, 쉽습니다. 네. 근데 항상 그래 이게 네. 아시죠 무슨 말? 네, 해보세요. 다 한국말로 써 있는데 막상 내가 하려고 이건 뭐지? 네. 약간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맞아요. 잘하시는 분들은 물론 잘하시지만 네. 또 익숙하지 않다 보면 사실은 근데 이 내용이 인허가가 아니라 신고하는 내용이라서 네. 잘못하면 다 알려주기는 해요. 음. 근데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사실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가요?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바빠서 그런 건지 일을 안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한 번 틀리잖아요. 네. 업무 그러니까 영업일로부터 14일이 걸리거든요. 네. 그럼 한 번 틀리면 3주 기다려야 돼요. 야무지게 잘 준비해야겠네요. 빨리빨리 하려면. 돌아버려요, 진짜. 그러겠다. 전화해 안 받아요. 아. 받죠? 죄송한데 다른 업무, 다른 지역을 하고 있어서. 이게 우리가 이거 11월 달에 개인 투자 조합 만들어서 네. 12월 달에 투자하려고 많이들 했었단 말이죠. 네. 근데 11월 달에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못 마신 분들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하다 보면 늘 하는 업무가 아니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네. 뭐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애로 사항들이 있나 보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여기에서 단계별로 하나씩만 틀려볼까요? 6개네요. 6개월이에요. 근데 끔찍하다. 이거 계획이잖아요. 그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뭐 또 있어요? 등록 또 있어요. 아. 등록에 14개 있네요. 등록 신청 서류만. 어. 하나씩 틀려볼까요? 알겠습니다. 자, 꼼꼼하게 준비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 안에 저 써야 되는 내용들, 넣어야 되는 내용들 뭐 하나라도 틀리시면 다 잡아냅니다. 다 잡아서 다시 수정 보완해 주세요라고 연락 오는데. 저 개인 투자 조합이 만들어지면은 그게 또 벤처 기업을 만들 수 있는 어찌 보면은 능력이 있는 조합이다 보니 네. 나라에서는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정확해야죠. 네, 허투루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맞아요. 네,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일을 네, 공무원들이. 그래서 네. 당연한 거고 하지만 내 걸 늦게 해주는 건 어쩔 수 없다. 영업일로부터 14일이다. 일을 잘하는 건 맞지만 그게 내 입장이 되면은 환장한다. 돌아버린다. 네, 그래서 이렇게 등록 서류 구비해서 내주시면은 등록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개인 투자 조합에 어떤 LP 분들이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이거를 이제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해주셔야겠죠. 그쵸. 똑같이 제가 여기 오타를 냈는데 신주 또는 신수 아닙니다. 얼굴 신주. 죄송합니다. 신주 또는 전환사채. 로 이렇게 등기를 똑같이 우리 벤처 투자 하듯이 네. 해주시면은 이렇게 완료가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우리 벤처 기업을 이렇게 신청하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네. 여기에 사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R&D 유형이나 뭐 혁신 성장 유형이나 이런 유형들은 준비 서류 아까 평가 지표가 무진장 많았어요. 어떤 네. 거냐면 여기 보시면 저만큼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많네요. 기본 서류 많죠. 네. 둘, 넷, 여섯, 일곱, 기본 서류만 한 15개, 선택 서류가 또 한 10몇 개가 있어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 어떤 다른 세팅해야 되는 네. 어떤 회사의 인증들이 쭉 넣으셔야 되잖아요. 돌아버립니다, 그것도. 그러겠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그 점수가 맞으면 합격이 되는 건데 다시 돌아가서 너무 많이 돌렸네요. 자, 선택 증빙 서류 없네요. 벤처 이거 그냥 없음이네, 없음. 네, 그냥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부가가치세 신고서, 저거 그냥 뭐 재무제표, 너무 간단한 서류들인데. 중소기업 확인서 끝. 없음 그 다음에. 네, 선택 서류 선택사항 없음. 없음. 투자 유형이잖아요. 아니 뭐 보지도 않아요. 그냥 투자 유형 끝. 그리고 사실
조합 같은 곳에서 아무 곳에나 투자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맞아요. 돈 넣는 사람들이 허투루 돈 안 넣기 때문에 맞아요. 돈 받을 정도 회사면 그래 기본 이상은 하나보다 네.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사실은 그 투자해준 개인 투자 조합이 그렇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알았어 네. 투자 발생하는데 니네 알아서 해. 끝납니다. 간단하네요. 제가 저희 이거 영상 중에 있지 않나요? 투자 끝. 투자하면 끝. 끝. 네. 너무 쉽습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이거 제가 혹시나 해서 12월 달에만 받은 데 그러니까 최근에 받은 거 그때 세무사님들하고 이거 하기 전에 네. 그 전주에 딱 3일 전에 받은 거 이렇게 올린 거거든요. 3개 한꺼번에 나왔어요. 아 벤처 투자 유형으로 나왔네요. 네, 벤처 투자용으로 다 3개 날짜 다 나와 있죠. 음.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쉽게 좋습니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도대체 어디다 투자해야 돼? 투자하면 위험하잖아. 그게 제일 어렵죠. 네. 근데 우린 이미 다 답이 나온 것 같아요. 끝났죠. 내 회사, 내 회사, 가족 회사, 네. 지인 회사, 아니면 내가 거래하는 회사한테 하면 안 되나요? 되죠. 내가 얘한테 뭔가 물건이나 뭐 오퍼를 계속 맡겨요. 얘는 나랑 거래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얘가 갑자기 돈 떼먹고 가면 나 물건값 안 주면 되지 않나요? 이게 3천만 원 떼먹으려고 네. 1억 2억을 날리진 않을 테니까 맞아요. 거래처에서. 네, 덜 주고 있으면 돼요 돈을. 음. 그러니까 내가 벤처 투자를 내 거래처에 하면 음. 물건값을 그 벤처 투자 한 만큼 덜 주면 돼요. 얘가 그거 갖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사실은 가능하기 때문에 야 진짜. 네, 사실상 원금 보장이나 마찬가지다. 행복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고소득자 시장, 음. 의사분들의 시장에서는 지금 활성화가 너무 잘 돼 있고 맞아요. 너무 환급들 많이 받고 계시고 돈 있는 놈이 돈 번다 그러잖아요. 네. 그분들 뭐 2억 3억 벌어서 세금 1억 버시는 분들 7천만 원 버시는 분들 똑같이 내요 지금. 그러니까 저 예전 어떤 분 보니까 좀 심한 분은 네. 10억 벌었는데 세금 6천만 원 내셨다는데요. 그 정도면 반칙 아닌가? 난 놈이죠. 이거 저거 다 공제해가지고. 센터 선생님 얘기 아니죠? 아니 저는 50억이죠. 저는 50억이니까 아, 정신 차리세요. 네. 저 50억입니다. 말만 해도 네, 기쁘다. 50억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죠. 네. 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좋은 게 투자를 받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은 게 아까 우리가 뭐 무슨 부채 비율 뭐 이런 것도 얘기는 드렸지만 사실 네. 그거 받아서 네. 우리 그런 기관이나 은행이나 대출 있잖아요. 갚아버리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이제 기관들에서 대출 받으면 책임 경영 평가 이행이라고 해서 네. 투자된 금액을 마음대로 쓰면 네. 상한 조치가 되잖아요. 뭐 신보 같은 데서 돈 네. 빌린 게 있는데 네. 그건 꼭 여기다가만 써야 되는데 네. 이거 사업의 용도로만 써야 사업의 되는데 용도를 안 썼을 경우에는 네. 약간 이런저런 너 제재가 죽고 싶어? 너 갚어 이러잖아요. 죽고 싶어. 너 죽을래 갚을래? 좀 세다. 네, 진짜로 그냥 상한 딱 때려버리니까 네.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그냥 이렇게 투자 받으신 돈은 마음대로 쓰여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갚아버리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좀 자유로울 활동의 수 있고 구속이 없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도 자유롭고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이 또 좋냐면 우리가 연대보증제도라는 게 사라졌잖아요 2018년도부터. 근데 은행에서 빌린 건 연대보증제도가 살아 있잖아요. 네. 이것도 갚아버리시면 연대보증 하나도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뭔가 좀 가볍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네. 조성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번 달에 뭐 이자 줄 일 있나요? 전환사채는 만기 때 주면 되잖아요. 네. 괜찮죠. 그래 현금 흐름에도 좀 긍정적으로 네. 작용할 수가 있는. 네. 그러니까 이 벤처 투자 소득공제가 투자자 입장이나 투자 받는 회사 입장이나 봤을 때 둘 다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네. 장점만 있지도 않고 단점만 있지도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을 인지해 놓고 잘만 활용하시면 이보다 좋은 건 또 확실히 없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너무 활용들 좋습니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우리 이제 세무사님들하고 하다 보니까 기장업체 대표님들 막 세금 깎아달라고 계속 연락 오시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이렇게 소득공제 활용하시라고 하시면 되고 그게 어떻게 되냐? 그럼 벤처기업 만들면 된다. 어떻게 만들면 벤처기업 만들기 너무 까다롭던데. 벤처 투자하면 된다. 돈만 있으면 된다. 돈만 있으면. 내가 투자해서 어. 내 개인 투자 조합을 만들어서 내가 LP가 되고 음. 그 개인 투자 조합에서 투자를 해주면 바로 벤처가 되죠.
그렇죠. 예, 가능하죠. 야, 그리고 이 정도면 거의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그죠, 최고죠. 불법 아니죠. 아니죠, 합법이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기장하는 업체들이 세무사님들이 가수금 넣은 회사들 많이 보실 거예요. 많죠. 예, 가수금을 증자하면 음. 소득공제 되나요? 저는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건 되는 조건이 음. 벤처기업일 때잖아요. 음. 그러면은 지금 벤처기업이 아닌데 그 대표님들의 그 회사를 벤처기업을 만들어 드리고 네. 그 자금을 증자해 드리면 소득공제 네.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업하다 보면 힘들 때 옛날에 네. 넣어놓은 돈, 실제 맞아요. 그 돈이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네, 장부에는 잡혀 있는 거. 맞아요. 그걸로 이제 소득공제를 받는다는 개념이 네,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벤처기업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좀 얘기를 해드리면 대표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죠. 안 좋아할 수가 없죠. 네, 대부분 그냥 증자하면 끝이었는데 네. 그게 소득공제가 되면 세금 환급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들 해주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또 얘기 드렸던 부분인데 뭐 개인 사업자, 뭐 프리랜서 경비율들이 너무 줄어들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벤처 투자 소득공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 소득공제는요, 제일 큰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의료보험료는 안 떨어집니다. 아, 그쵸. 이거 많이들 네.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네. 소득공제 되면은 소득이 네. 줄어들었으니까 그 기준으로 건보료가 개선되는 거 아니냐? 네. 그렇지 않다. 네. 공제 이전에 그걸로 네. 계산된다. 네, 그것까지 우리는 욕심내지 말자. 네. 네. 내세요, 그 정도는. 네. 나라 네. 재정 빵꾸 네. 난다. 네. 그것까지. 근데 다만 제가 이제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우리 가지급금 있는 회사들도 좀 많이 보셨잖아요. 네. 그 가지급금을 처리를 못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급여를 많이 못 올리시는 이유가 많거든요. 네. 급여를 못 올리는 이유는 세금 때문에. 맞아요. 근데 내 회사가 벤처고 내 회사 투자 그 받은 걸로 벤처 투자해서 그 세금을 줄어들이면 더 받은 걸로 가지급금도 해결할 수 있죠. 갚아버리면 되잖아요,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요. 활용도가 엄청 많습니다. 네,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 조합을 활용해서 또 거래를 하시면 세무사님들은 개인 투자 조합을 만들어서 거래를 하면 이 투자 조합의 존속 기간이 최소 5년입니다. 기장업체 안 도망갑니다. 아, 그치. 세무사님 입장에서 좋죠. 못 도망가요. 연계만 돼 있어서 못 도망가요. 이거 어떻게 풀 건데요? 네. 나중에. 네. 다 전체적으로 컨트롤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세무사님들 앞에서 강의를 네. 하셨던 건데. 못 도망가요. 네. 하셔야 돼요, 같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네. 무서워. 누구 편에 네. 서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개인 투자 조합은 뭐 이제 설립에 대한 부분 얘기를 드렸지만 설립해 놓고 뭐 분기별 뭐 그리고 소득세 이슈가 있을 때마다 아니면은 기관에서 어떤 메일이 와서 이거를 확인해 달라고 할 때마다 네.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관리가 또 중요합니다. 관리가 조금 해보면 어렵진 않은데 안 해보면 생소하고 어렵고 배워야 될 게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다 맡기세요. 못 하세요. 까먹으면 날아갑니다. 네. 다 책임지셔야 돼요. 문제 되면.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실제로 제가 거래했던 이제 대표님이신데 네. 이분은 실제로 제약회사를 하고 계셨는데 처음에 제약회사를 만드실 때 회사를 다니고 계셔서 네. 배우자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셨어요. 근데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제약회사는 인허가 업종이라서 네. 처음에 설립하실 때 설립 금액이 많이 들어가요. 네. 뭐 3억, 5억 뭐 이렇게 업종에 따라 이제 뭐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서 들어가는데 그래서 배우자분으로 이렇게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신 분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분을 예전에 관리를 하다가 이제 관리가 끝나서 안 만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연락이 오셔서 자기가 별도의 어떤 의료기기를 네. 별도로 하고 있는데 그걸 하고 싶어서 연락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의료기기는 자금이 많이 필요하더라. 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 관리랑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그러면 제가 좋은 방법을 안내를 해드릴게요. 거래하시는 분이 다 의사분 아니신가요? 그치. 네. 그분들이 우리 대표님하고 거래를 잘 하시려면 어떠한 베네핏을 주실 건가요? 라고 했더니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딱히 없죠. 네. 제약회사는 리베이트 아직도 조금씩 음. 있는데 그런 걸로 하셨을 텐데 네. 그런 게 추가적으로 있으면 영업하기 혹시 쉬우실까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벤처 투자를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분들에게 소득 공제를 리베이트로 네. 마치 너희가 나의 어떤 의료기기를 활용해 준다라고만 하면 너희가 이렇게 돈을 놓고 지분을 나눌 수도 있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전환사채를 할 수 있고 어떤 수익 배분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보시면 어떻겠느냐 잘 됐어요. 그래서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분의 끝의 목적은 이미 개인으로 건물은 사셨거든요. 이제 법인으로 또 사시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을 지금 밟고 있고요. 당연히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이분이 이렇게 의료기기를 또 차리신다는 거는 사업이 잘 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모님이 과표가 2억이 넘어요. 네. 사모님이 우리 법인에 투자해주면 안 돼요? 그죠. 그것도 하시고 대표님도 하시고 벤처 뭐 진짜 이래저래 만병통치약이네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 제약회사는 자본금이 많이 필요하지만 이 의료기기는 인허가 제도는 아니에요. 네. 그럼 제가 처음에 법인 설립하실 때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5천만 원 법인 하세요 이랬을까요? 자본금이 5천이었거든요. 5천만 원 법인 하세요 이랬을까요? 글쎄 어떻게 하셨어요? 100만 원 법인 차리시고 나머지 벤처 만들고, 투자로 벤처 만들고 네. 그때 증자하시죠. 증자한 돈 다 소득 공제 받을 수 있게. 네. 이 한 단계 차이가 사실 이런 게 관리고 그쵸. 프로세스인데 이거를 놓치셔서 못 받고 넘어가면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자본금 처음에 네. 필요한 돈 세팅한다 생각하고 탁 넣어버리기 마련이니까.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네. 여기는 오늘 잠깐만요. 네. 1분 남았어요.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다. 2시 상담하시는 분. 너무 빨리 끊을게요. 네. 그리고 이 정신과 오늘 아침에 네. 갔다 온 곳인데 여기도 계속 좀 거래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정신과를 하시면서 요양병원을 하나 갖고 계신 분이었는데 MSO로 광고회사 그리고 화장품 회사인데 이거는 이제 샴푸 만드는 회사를 갖고 계신 분이었는데 네. 제가 두 개 다 세팅을 벤처를 해드렸죠. 네. 몇십억이 들어왔어요. 요양병원 7개입니다. 야. 병원이 7개예요. 병원 건물이 그 안에 병원도 있고 이제 다른 병원 막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벤처 투자 진짜 활용하고 돈 계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벌고 있었구나. 그리고 여기는 모든 의사분들이 다 투자를 해서 네. 그게 아니라 다 지분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다 아. n분의 1을 갖고 계세요. 너무 좋죠. 같이 돈 벌었죠. 어. 근데 이게 한 2년 전에 계속했던 거니까요. 어. 건물값이 얼마나 올랐을까요? 그러게 50억 아파트 이상 값은 떨어져도 올랐습니다. 건물값은 올라간다는 얘기들이 막 있던데. 네. 네. 저네요. 여기 나오네요. 네, 접니다. 활용하고 계시고 네, 다 됐습니다. 인증되시고 저거. 뭐 네. GPL도 활용하고 계시고 뭐 여러 가지 활용하고 계시니까 네. 여기 투자하시면 수익도 잘 나옵니다.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좀 준비를 했고 제가 세무사님들 좋습니다. 거의 뭐 오늘 벤처 투자의 A부터 Z까지 좀 길게 이 모든 내용을 총망라해 주신 것 같은데 내년에도 분명히 벤처 투자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겁니다. 그때는 좀 세부적으로 그때는 하나씩 토막토막 내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고 좀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어떤 기조나 제도는 계속 변경되니까 우리가 그거 활용 잘 하시면 너무 편하고 좋게 사업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가 탈세가 아니라 항상 늘 절세하는 방향으로 가셔서 좋은 혜택 받아서 좀 번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년에도 좋은 영상들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들이 늘 쉬우실 수 있도록 저희가 뒤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